그녀가 돌아왔다. 21화에서 마지막 화 몰아보기. 아빠, 그 여자 만나고 싶어. 엄마라는 여자. 경찰서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린다. 조사는 끝났고 아는화는 긴 숨을 내쉰다. 변호사의 말대로 모든 진술을 부인했고 양 실장과 공모했다는 실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 무엇보다 강서연을 구한 것이 아는화라는 사실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때 경찰서 문 밖에서 기다리던 강현빈이 모습을 드러낸다. 비에 젖은 양복, 잠 못 잔 얼굴. 아는화를 보자마자 곧장 다가온다. 고생했어요. 나머지는 박 변호사가 처리할 겁니다. 아는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서를 벗어난다. 밖은 어둡고 바람이 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문서를 남겼어요. 그걸 찾아봐야겠어요. 그 문서가 어디 있는데요? 아직은 모릅니다. 강현빈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보였다. 붉은 펜으로 삐뚤하게 적힌 글자 하나. 정인호 실장의 수첩이다. R-565. 그게 뭘까요? 금고 비밀번호일까요? 아버지 명의 금고는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직후 제게 상속됐으니까요. 상속되기 전에 빼돌리거나 상속 리스트에 없는 금고가 따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속 리스트에 없는 금고. 정비서님만 알고 있었겠죠. 민희주는 모르는 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거고. 아는화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거칠게 적힌 글씨 민희주가 범인이다. 정비서님은 알고 있었어요. 장국영 회장을 죽인 사람. 민희주라는 뜻이죠. 두 사람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20년 전의 비극, 모든 시작점. 그 진실이 이제 손에 닿을 듯 피어올랐다. 같은 시각, 로즈빌의 깊은 곳. 민희주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얼굴을 비틀고 있다. 이대로 안 되겠어. 강현빈을 없애. 그 방법 말고는 없어. 유리 승계 작업 준비하고. 강현빈이 없다면 서연이도 아는화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순서가 틀렸다. 진작에 강현빈은 없애야 했다. 그녀의 표정엔 더 이상 숨길 감정이 없었다. 오직 하나. 선샤인을 지배하겠다는 탐욕뿐이다. 병실 창밖엔 비가 잦아들고 있었다. 침대 위 희미하게 깨어난 서연은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긴다. 바다. 물속. 차가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끌어안던 손. 절박한 숨. 떨리는 손. 애타는 목소리.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엄마랑 같이 가자. 내 아가. 분명 그 목소리는 윤사모가 아니었다. 서연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건 아는화였다. 엄마였다. 친엄마. 자신을 버렸다는 그 엄마. 날 버린 여자, 날 죽이려 했다는 여자. 근데 왜 나를 살린 거야?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순간 문이 열리고 강현빈이 들어온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바라본다. 아빠, 그 여자 만나고 싶어요. 누구? 서연아. 엄마라는 그 여자. 서연의 목소린 떨렸지만 단단했다. 스스로의 진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목소리였다. 22화 예고. 이제 나는 알아버렸다. 날 버렸다고 믿어왔던 그 여자도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무엇보다 사랑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었다는 걸. 그녀 옆엔 아무도 없었다. 단지 3달 된 아기. 나뿐이었다. 서연이 날 찾는다고요? 아는화는 강현빈으로부터 서연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깊은 안도의 숨이 나왔다. 며칠 전 자신에게 끔찍하다고 외치던 그 아이가, 엄마에게 버림받았다고 믿게 키워진 그 딸이 이제는 스스로 진실을 찾겠다고 한다. 온몸이 떨리지만 두려움보다 커지는 것은 간절함이었다. 서연이 병실에 있나요? 지금 갈게요. 한편 강현빈은 윤사모에게 이혼을 통보한다. 난 절대 이혼 못해요. 불륜은 당신이랑 그 여자 아는화가 한 거잖아요. 왜 내가 이혼을 당하는데요? 불륜? 그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믿나? 아는화 그 사람은 서연이의 엄마일 뿐이야. 이젠 서연이 엄마라고 당당하게 말하네요. 당신들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끔찍한 짓은 당신들이 꾸미는 거고,
정말 세상에 당신과 당신 엄마 관계를 말할까? 내 아버지 죽음까지. 당신 아버진 그 여자가 죽였어. 그 여잔 유죄라고. 그래. 계속 그렇게 주장해. 당신들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증거. 반드시 찾아낼 거야. 기다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난 이혼 안 해요. 윤사모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이 집에서 질질 끌려나가는 한이 있어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게 민희주가 가르친 방식이었다. 아는화가 조심스레 침대 앞에 선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기대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 아는화를 바라본다. 숨을 들이마시고 묻는다. 당신이 정말 내 엄마예요? 아는화의 눈이 붉어진다. 그래. 내가 엄마야. 맞아. 그럼 한 가지만 물을게요. 왜 날 버리고 갔어요? 아는화는 잠시 눈을 감는다. 그 안에 갇힌 20년의 진실이 무겁게 흔들린다. 난 널 버린 적 없어. 널 뺏겼어. 네 아버지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내 엄마랑 할머니? 응. 믿기 힘들겠지만 난 네 아빠랑 결혼하려 했어. 그래서 널 낳았고 강궁영 회장님 허락이 떨어지길 기다렸어.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버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지. 서연의 시선이 흔들린다. 그럼 살인 누명은요? 난 회장님을 죽이지 않았어. 회장님이 날 불렀고 내가 서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 아버지는 왜 당신을 버리고 지금 엄마랑 결혼한 거죠? 아는화는 떨리는 숨을 내쉰다. 날 믿지 않았으니까. 내가 회장님을 죽였다고 믿었어. 물론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당신은 버림받은 채 감옥에서 10년을 살았네요. 말이 끝나는 순간 아는화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20년 만에 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절 만나려고요? 아니, 널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널 어떻게 할지 몰랐으니까. 널 잃을까 무서웠어. 그럼 왜 이제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많이 아팠어. 그 덕분에 감옥에서 일찍 나올 수 있었고. 치료가 필요했어. 그리고 널 지키기 위해선 준비해야 했어. 많은 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는화는 무너져 침대 아래로 주저앉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속삭인다. 엄마. 아는화가 고개를 든다. 그 한마디가 20년의 시간을 무너뜨린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이제 알겠어. 버림받은 건 내가 아니라 엄마였어. 세상한테도 사랑한테도 아빠한테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찢어진다. 엄마가 나 살려준 거죠? 그 바다에서 날 안고 숨 쉬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한 사람. 엄마였지. 아는화는 흐느낌 속에서 끄덕인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 껴안는다. 20년의 오해와 상처와 사랑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다. 서연은 아는화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낀다. 아는화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등을 감싼다. 두 사람의 울음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듯 오래도록 이어진다. 엄마 고마워요. 날 구해줘서. 날 찾아와줘서. 고맙다 서연아. 이렇게 살아줘서. 아는화와 서연을 병실 밖에서 바라보던 강연빈은 눈가가 젖어온다. 비로소 세 사람이 함께하는 순간이다. 그때 김비서가 강연빈에게 다가온다. 회장님, 지시대로 일가 포함 그룹 내 모든 은행 금고를 찾아봤는데 20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금고를 찾았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금고요? 누구 명의 금고죠? 회장님 친어머니 이세란 여사 금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건 강궁영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입니다. 친어머니. 그 순간 오래 잊고 있었던 숫자가 강연빈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쳤다. R-565. 56년생 5월 5일이 어머니 생일입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친엄마. 12살 이후로 엄마를 마음에 묻었다. 그래야 살 수 있었기에. 30년이 지난 지금 친모의 금고 앞에서 강연빈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른다. 한편 민희주는 독이 서린 목소리로 거실이 떠나갈 듯 소리친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세란의 개인 금고. 그딴 게 있었어? 대체 니들은 뭐 하는 것들이야? 그 여자 죽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런 금고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 그래서 지금 강현빈이 그 금고를 열고 있다고. 대체 금고 안에 뭐가 있는데? 민희주는 통화를 하다 분노가 치미는지 전화기를 던져버린다. 강현빈이 왜 갑자기 30년 전에 죽은지 엄마 금고를 여는 걸까? 그때 윤사모가 민희주 방에 들어온다. 그리곤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한다. 그이가 이혼해달래. 엄마. 이혼? 걱정 마. 널 미망인으로 만들어도 이혼녀로는 안 만들어. 미망인? 설마. 엄마 안 돼. 그러지 말아요. 유리 아빠는 안 돼. 그 사람 없으면 나 안 돼요. 아는아 아니 이세영 그 여자만 없으면 되잖아. 그놈 얘긴 더 하지 마. 아는아가 없어도 강현빈은 너한테 돌아오지 않아. 이제 불필요한 것들 정리하고 우리가 선샤인을 지배하면 돼. 엄마. 제발. 안 돼요. 은행 개인 금고실. 작은 조명이 켜지고 금고가 열리며 찬 금속 냄새가 번졌다. 강현빈은 조심스럽게 안쪽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파일 한 묶음이 나타났다. 서서히 읽어내려가는 강현빈의 표정이 점점 흑빛으로 변한다. 아버지는 30년 전 어머니의 교통사고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가 사망했지만 그 사망과 연결된 모든 걸 꼼꼼하게 추적하던 중 마지막 끝점이 민희주임을 알아냈다. 그리고 민희주에게 딸이 있는 걸 알아내고 그 딸이 바로 윤사모인 것도 찾아냈다. 이 모든 귀결점을 찾아낸 아버진 아들 강현빈 결혼식 전날 민희주에게 모든 증거품을 내밀며 분노했고 윤사모와의 결혼을 파혼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날 민희주가 탄 약물에 사망했고 이 모든 진실은 묻힌 것이다. 20년간이나 민희주에 의해 아버지 어머니가 살해당했는데 자신은 그것도 모른 채 민희주를 어머니로 모시며 20년을 살았다. 치가 떨리는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윤사모는 강현빈을 만나기 위해 서연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한다. 어쨌든 남편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엄마 민희주가 강현빈을 죽이지 않는다. 자신에게 있어 강현빈은 삶의 기둥이고 의지처며 사랑이다. 엄마 민희주의 도끼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강현빈의 사랑과 딸 유리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며 존재 이유이다. 강현빈에게 빌어서라도 돌려놔야 한다. 유리 아빠로 돌아와 달라고. 한편 아는화는 치떨리는 분노와 배신으로 온몸을 떨며 통곡하는 강현빈을 감싸 안는다. 자신을 버린 남자지만, 자신을 배신한 남자지만 이 남자 또한 민희주가 놓은 덫에 빠진 가여운 사람일 뿐이다. 강현빈을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던 윤사모는 병원 앞 벤치에서 아는화의 품에 안겨오는 강현빈을 본다. 내 남자가 그 여자 품에서 온다. 내 남자의 눈물을 저 여자가 닦아낸다. 윤사모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아는화를 본다. 내 남자야. 내 딸들의 아버지고 내 남자야. 내 남자라고. 윤사모는 애틋하게 아는화를 보는 강현빈을 본다.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절대. 날 떠날 수 없어. 절대.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윤사모는 엑셀레이터를 밟는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질 수 없어. 내 남자가 될 수 없다면 당신은 살 이유가 없어. 그대로 강현빈을 향해 차를 돌진시키는 윤사모. 그 순간 아는화는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자동차를 본다. 아는화는 순간 강현빈을 끌어안고 그대로 옆으로 피하지만 차는 그대로 돌진한다. 순간 아는화의 몸이 붕 뜨고 강현빈의 목소리가 들린다. 세영아, 세영아. 병원 앞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뒤덮였다. 윤사모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고 그 충격은 아는화를 그대로 삼켜버렸다. 강현빈은 가까스로 다치지 않았지만 아는화는 큰 출혈로 급히 응급수술실로 옮겨졌다. 윤사모는 표정 없는 얼굴로 말했다. 차가 이상해요. 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속도가 나더니. 강현빈은 분노로 손이 떨렸다. 당신 미쳤어. 윤사모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강현빈의 뺨을 만지며 속삭인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당신 말이야.
아는화, 그 여자가 대신이라 정말 다행이야. 강현빈은 그런 윤사모를 뿌리치며 확신한다. 윤사모는 분명 자신들을 향해 돌진했다. 한편 사고 소식을 들은 민희주는 비서에게 상황을 보고받았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아? 급발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희주는 혀를 차며 방향을 틀었다. 기사를 뿌려. 강현빈의 불륜이 만든 비극으로 몰아. 평생 불륜녀의 딸을 키웠지만 돌아온 건 강현빈의 배신 불륜녀와의 미래가 만든 비극. 되도록 자극적으로. 그리고 윤사모는 심신미약으로. 알겠습니다. 강현빈을 세상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윤사모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사회적 파멸. 파렴치한으로 몰아서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게 해야 한다. 강현빈은 아는화 수술실 앞에서 온 맘을 다해 기도한다. 아는화, 아니 이세영, 제발 돌아와줘. 당신을 믿지 않은 죄. 당신을 버린 죄. 그럼에도 또 당신을 사랑한 죄. 끝내 당신을 구하지 못한 죄. 이 모든 죄를 내가 받을게. 제발. 다시 돌아와줘. 강현빈의 눈에선 참회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회장님,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드는 강현빈, 참담한 슬픔이로 단호한 의지가 엿보인다. 기자들은 다 참석. 네.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유검사님한테 모든 자료 보냈습니다. 뭐? 강현빈이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고? 니들은 그걸 이제 알았어. 내용은 뭐야? 민희주는 강현빈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소리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뭔가를 터뜨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아는화가 수술하는 이 와중에? 모르겠습니다. 워낙 은밀하게 준비해서. 멍청한 것들. 기자회견장엔 많은 매체의 기자들이 들어섰다. 선샤인그룹의 강현빈 회장이 긴급으로 은밀하게 연 기자회견. 분명 큰 건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강현빈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마이크를 잡았다. 20년 전 저희 아버지 강궁영 회장은 약물 과다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비서 이세영으로 결론이 났고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강현빈은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그 사건의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장래가 고요해졌다. 저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은 선샤인그룹 이사이자 제 어머니로 알려진 민희주 씨입니다. 순간 회견장은 고요를 찢는 고함과 소동으로 폭발했다. 기자회견장은 숨조차 삼켜야 할 만큼 팽팽했다. 성장신문 기자가 손을 들었다. 민희주 씨가 강궁영 회장을 살해했다고 하셨는데 동기가 뭡니까?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이였는데 돈입니까? 강현빈은 한 장의 서류를 들어 올렸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민희주 씨는 결혼 전 이미 딸을 두고 있었지만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현재 제 아내인 윤사모입니다. 자신의 딸을 저와 결혼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왔던 거죠. 제 아버지는 결혼식 이틀 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혼 취소와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약물로 살해되셨습니다. 이 서류와 녹음이 증거입니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모두의 시선이 강현빈의 손에 쥔 파일에 쏠렸다. 이 녹음은 저희 집안 주치의인 오 박사가 남긴 양심 고백입니다. 민희주 씨가 강압으로 약물 처방을 종용했고 그 약은 얼마 전 제 딸 서연이에게도 사용됐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녹취록은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강현빈은 마지막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제 어머니의 사건 또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배우는 민희주입니다. 회견장은 폭발하듯 흔들렸다. 그 순간부터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로즈빌에서 TV 화면을 보고 있던 민희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의 입꼬리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정신 나간 놈, 이걸로 선샤인이 내 것이 될 줄 알았어? 좋아. 다 같이 진흙탕에 빠져보자. 그녀는 비서를 불러 세웠다. 강현빈 비리 조사하라고 했지?
비자금이든 횡령이든 뭐든. 어떻게 됐어?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단 하나도? 죄송합니다. 쓸모없는 것들. 그럼 내 딸은? 급발진으로 몰고 가라고 했잖아. 그게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증거라니? 무슨 증거? 경찰서 조사실에서 윤사모는 표정 없이 앉아있다. 경찰이 냉정하게 묻는다. 의도적으로 악셀을 밟았다는 게 차량 블랙박스에 다 녹음돼 있습니다. 아니요. 난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할 수 없네요. 이거 들어보세요. 본인 음성 맞죠? 노트북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윤사모가 엑셀을 밟기 전에 했던 떨리는 중얼거림이 그대로 재생됐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질 수 없어. 내 남자가 될 수 없다면 당신은 살 이유가 없어. 이어서 엑셀을 힘껏 밟는 소리. 속도가 치솟는 엔진음. 경찰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윤사모 씨, 당신을 아는아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간 윤사모의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다. 살해 혐의라고요? 그건 그 여자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죽었죠? 경찰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죽길 바라세요? 대답해요. 그 여자 죽었어. 그때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들어왔다. 살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는아 씨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윤사모의 표정이 하늘이 무너지듯 절망적으로 변했다. 안 돼, 안 돼. 죽었어야 했어. 내가 끝냈어야 했는데. 안 돼. 그녀의 절규가 유리벽을 울렸다. 언론의 폭풍은 걷잡을 수 없었다. 선샤인 그룹은 하루 만에 주가가 폭락했고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이라며 온 국민이 분노했다. 강연비는 결단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그룹 일부를 사회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시각 로즈빌의 거대한 저택은 텅 비어 있었다. 남아있는 건 미니주뿐이었다. 유리가 트렁크를 끌며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와 두려움이 드러났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살인자래. 정말 할아버지도 언니도 아빠까지 할머니가 죽이려 한 거야? 미니주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그래. 너와 너희 엄마를 위해서라면 세상 누구든 죽일 수 있어. 이 선샤인은 너희 것이 될 수 있었어.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 제발. 진짜 끔찍해. 난 이제 할머니도 엄마도 안 봐. 2번 다시 나볼 생각하지 마. 아빠도 필요 없어. 선샤인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문이 닫히며 유리가 떠나갔다. 미니주는 텅 빈 거실에서 홀로 중얼거렸다. 아직 안 끝났어. 분명 아직 기회가 남았어. 뭘로 여길 빠져나가지? 장비서, 윤희사, 다들 어디 간 거야?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텅 빈 로즈빌에 그녀의 소리만 울려 퍼졌다. 교도소 이송 전 윤사모는 마지막으로 강연빈을 불러 세웠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유리를 부탁해요. 난 미워해도 유리는 미워하지 말아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사랑했으니까. 당신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엄마 말대로 하면 당신 옆에서 평생 행복할 줄 알았어. 지금도 그래. 난 이렇게 사랑해.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당신은 살 이유가 없어. 강연빈은 깊은 절망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병이야. 그리고 당신 엄마. 죽었어. 그날 저녁 미니주는 강궁영 회장이 먹었던 그 알약을 먹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음 날 로즈빌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아는화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이다. 서연은 아는화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성껏 간호하고 있었다. 강연빈이 들어오자 서연이 환하게 말했다. 아빠 유리는요? 유리는 기숙사로 들어갔어. 당분간 아빠도 만나고 싶지 않대. 윤비서가 잘 챙겨줄 거야. 아빠가 매주 찾아가서 용서를 빌려고. 걱정 마. 유리는 건강해. 다행이에요. 아빠 오늘 엄마가 병원을 한 바퀴 걸었어요. 매일매일 좋아져요. 어쨌든 고맙다. 서연아. 고맙소. 당신도. 아는화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안은화는 아니 이세영은 20년 동안 자신 안의 모든 미움과 증오와 복수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았다. 복수하려고 로즈빌에 돌아왔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건 서연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내 딸을 지키려는 여정이 유리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깨닫자 자책과 죄책감도 올라왔다. 유리에게 할머니도 엄마도 빼앗은 여자가 되었고 아빠마저 뺏은 여자로 남았다. 결국 이 모든 건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여정이었다. 그 모든 상처와 잘못된 사랑, 버림받음과 배신의 시간 속에서 안은화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을 잃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몰라 무너졌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음을 이제야 알았다. 그 모든 고통 끝에 이제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았고 제대로 살아가는 법도 배웠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당신도. 이 삶도. 지금까지 그녀가 돌아왔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